님들, 최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종가 기준으로 1,500원 선을 완전히 돌파해버린 진짜 이유 알고 있었어?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도 원화 가치만 나홀로 폭락하는 이례적인 디커플링이 발생했거든. 자본시장 깊은 곳에서 거대한 구조적 균열이 시작됐다는 강력한 이상 신호야. 이게 왜 소름 돋는 거냐면 단순한 일시적 오버슈팅이 아니라 1,500원 선이 아예 새로운 기준이 되는 네오 노말 시대의 서막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야. 지금 뉴스만 보면 세상이 곧 안정될 것처럼 말하지만 월가의 진짜 큰손들은 이미 한국 증시에서 4개월 만에 98조 원이 넘는 역대급 자금을 빼내며 완전히 다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어.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실물 경제와 물가가 어떻게 도미노처럼 무너질지, 과연 통화당국은 어떤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을지 다들 불안해하는 상태란 말이지. 그래서 오늘은 밤새 분석한 2026년 5월 최신 매크로 데이터와 외환시장 내부 리포트를 바탕으로 원화 가치를 사정없이 끌어내리는 3대 구조적 악재의 메커니즘을 정밀 진단해 줄 거야. 뜬구름 잡는 예측이 아니라 한국은행 기준금리 시나리오와 정부의 재정 긴축, 공조 방향까지 팩트 기반 데이터로 아주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풀어낼 테니까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봐도 지금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해. 딱 집중해봐. 과연 이번 환율 폭락은 단순한 대외 충격일까? 아니면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일까? 통화당국이 벼랑 끝에서 마주한 트릴레마의 진짜 해법은 무엇일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외환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외국인 자금의 움직임입니다. 지금 서울 외환시장의 표면적인 수치보다 훨씬 더 무서운 건 실물 경제 주체들이 체감하는 외환 충격의 속도야. 시중은행 창구의 실제 적용 환율은 이미 1,530원대를 기록하고 있고 공항환전소의 체감 환율은 1,570원 선까지 치솟았거든. 최근 시장이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과거의 원화 약세와 달리 대내적 신용 경색이나 외화 보유액 부족 같은 단발성 위기가 아니라는 점이야. 무역 수지가 사상 최대 수준의 흑자인데도 원화 가치만 곤두박질치는 모순적인 상황이지.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현상이 일시적인 수급 불안이 아니라 국내 자본 유출 구조가 완전히 고착화되면서 발생하는 시스템적 변화라는 거야.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들이 한국 자산의 매력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 내부 자금 흐름을 들여다봐야 진짜 본질이 보이기 시작해. 그렇다면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까? 그 배후에는 명확한 3가지 구조적 원인이 체인처럼 엮여 있어. 첫째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전례 없는 국내 주식 매도 공세야. 작년 한 해 동안 외국인 순매도가 9조 원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불과 4개월 만에 무려 98조 2천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어. 무려 10배가 넘는 속도로 돈을 빼고 있는 거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연 4.5934%까지 급등하니까 위험 자산을 버리고 안전한 달러 채권으로 도망치는 거야. 이걸 쉽게 비유하면 동네에서 가장 큰 대형마트의 VIP 회원들이 회원권을 대거 해지하고 예치금을 전부 현금으로 바꿔서 옆 동네 백화점으로 단체 이동하는 상황과 같아. 마트 입장에서는 당장 돌려줄 현금 달러이 모자라니까 마트 자체의 가치원화 가치가 헐값으로 떨어지는 거지. 둘째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 유가 폭등이야.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원유 수입 대금 결제를 위한 달러 수요가 추가로 폭발했어. 셋째는 정부가 경기 방어를 위해 편성했던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전쟁 추경 유동성의 역습이야. 이미 시중 통화량이 4,108조 원을 넘어서며 과잉 유동성 상태였는데 여기에 돈을 더 푸니까 원화의 희소성이 희석되면서 가치가 더 떨어진 거지. 표면적으로는 민생을 살리겠다는 재정 정책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통화 가치를 끌어내리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셈이야. 이러한 구조적 변화가 앞으로 자산시장과 실물 경제에 미칠 파장은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해. 많은 사람들이 수출이 잘 되니까 괜찮다고 낙관하지만 진짜 핵심은 따로 있어. 반도체 호조로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이 1.7%를 기록하며 경기는 버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반대급부로 고환율과 고유가가 결합한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산업 전반으로 전이되고 있거든. 석유류 제품 가격이 9.9% 급등했고 경유는 17%, 휘발유는 8%나 폭등했어. 만약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원화 표시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이 가공식품과 서비스 물가로 전이되는 2차 파급 효과가 본격화될 수밖에 없어. KDI 분석에 따르면 환율이 1% 오를 때마다 국내 소비자 물가는 0.04%포인트 추가 상승해.
반대로 시장이 예상을 깨고 중동 극적 타결 등으로 안정될 가능성도 아주 배제할 순 없지만 이미 서비스 물가의 하방 경직성이 단단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2.9% 선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있지. 고금리와 고물가가 장기화되면서 5대 은행 대출 연체율이 0.46%, 중소기업 연체율이 0.67%까지 치솟는 신용 리스크가 누적되는 시나리오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해.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체크 포인트는 딱 세 가지야. 첫째, 현재의 고환율은 단순한 대외 악재가 아니라 미국 국채 금리 급등과 국내 자본의 구조적 이탈이 맞물린 결과라는 점. 둘째, 경기 지표의 화려함 뒤에 가려진 수입 물가 폭등이 하반기 우리 지갑을 본격적으로 압박할 것이라는 점. 마지막 셋째는 시중에 풀린 유동성과 하방 경직성이 강한 서비스 물가 때문에 근원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는 고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이야. 시장이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이 세 가지 변수가 결합해 스태그플레이션의 방거를 당길 수 있기 때문이지. 그런데 진짜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모든 위기를 통제해야 할 한국은행과 정부가 지금 엄청난 정책적 딜레마, 즉 트릴레마에 빠져 있거든. 시장이 아직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진짜 매파적인 정책 변수와 금리 인상 시나리오는 따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꼭 봐야 하는 부분은 통화당국이 벼랑 끝에서 꺼내들 행보와 리스크 체크리스트입니다. 결국 지금 시장이 보여주는 핵심은 원달러 환율 1,500원 돌파가 단순한 일시적 발작이 아닌 대한민국 외환시장의 구조적 패러다임 변화라는 사실이야. 현재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우리 경제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자본의 이동, 즉 금융 충격에 의해 원화 가치가 결정되는 자본 이동 중심의 메커니즘으로 완전히 재편되었다는 점이지. 과거처럼 단순히 무역을 많이 해서 달러를 벌어오면 환율이 안정되던 시대는 끝났어. 대기업의 달러 예금 보유, 국민연금의 천문학적인 해외 자산 매입,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서학개미 열풍이 결합한 트리플 달러 쌓아두기 현상이 돈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야. 표면적인 가격 움직임보다 중요한 건 이처럼 대한민국 경제 주체들이 원화보다 달러 자산을 선호하는 구조가 고착화되었다는 점이지. 이러한 흐름은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들에게 대한민국 거시경제 통제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게 만들어 통화당국이 물가를 잡으려고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묶어두는 와중에 재정당국이 확장적 추경을 통해 시중에 돈을 푸는 정책적 엇박자는 외환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취약점이야.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은 바로 이 지점이야. 환율을 방어하기 위한 구두 개입이나 미세 조정 같은 임시 방편은 단기적인 처방일 뿐 시장의 내성만 키울 뿐이지. 지금 상황은 단순한 가격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정책의 신뢰성과 거시경제, 공조체제가 얼마나 단단하게 작동하느냐의 시험대에 오른 것으로 바라봐야 해. 다만 아직 시장이 완전히 한쪽 방향으로만 파국을 향해 달린다고 단정하긴 어려워.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 초입에 진입한 수출 대기업들의 펀더멘탈이 버티고 있고 미국 연준의 향후 통화 정책 기조에 따라 글로벌 달러 강세가 한풀 꺾일 수 있는 변수도 분명히 존재하니까. 앞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할 현실적인 체크 포인트는 한국은행이 이르면 올해 78월 사이에 미국과의 금리 격차 1.25%포인트를 좁히기 위해 실제로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 드는지 여부야. 그리고 정부가 무분별한 현금성 방출 정책을 멈추고 진정한 긴축 재정으로 피벗하여 유동성 환수에 동조하는지. 그 타이밍을 차분하게 지켜봐야 해. 극단적인 공포나 지나친 낙관 대신 이 정책 공조가 성립되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지. 진짜 중요한 변화는 이제 시작일 수도 있어. 중동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 봉쇄 장기화 여부나 미국 국채 금리의 추가 급등 가능성처럼 시장이 아직 가격에 전부 반영하지 않은 대외적 리스크 변수들이 여전히 수면 밑에 남아있거든. 만약 하반기 초입에 공급층 물가 압력이 가중되는 와중에 한은의 금리 인상이 실물 내수를 과도하게 위축시킨다면 한계 기업과 자영업자 중심의 신용도산 우려가 자본시장의 새로운 아킬레스건으로 부상할 수 있어. 영상은 끝났지만 시장의 거대한 톱니바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야. 결국 중요한 건 단기적인 환율 움직임이나 매일 쏟아지는 뉴스 헤드라인에 흔들리지 않고 거시적인 돈의 흐름과 구조적 변화를 냉정하게 읽어내는 마인드셋이야. 지금은 단순한 자산의 가격보다 그 가격을 움직이는 핵심 축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하는 시기지. 시장이 마주한 이 거대한 딜레마 속에서 정책 당국이 어떤 선택을 내리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우리는 차분하면서도 매서운 시선으로 그 다음 흐름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대비해야겠습니다.